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11월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4점짜리죠. 예, 보험료 영수제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을 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 없네요. 일단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2번, 손해보험의 가계성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 수표로 수납이 가능하다. 선일자 수표는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지급할 거를 1월 1일 날 받았다. 이게 선일자죠. 자, 가계성 보험계약에서는 선일자 수표 받으면 안 되죠. 비가계성 보험계약의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일단 틀렸고요. 3번, 보험료로 받은 은행도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경과하면 부도 처리해야 됩니다. 4번,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 수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얘도 1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번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그 다음에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 두 가지 있었죠.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은 계약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을 모르면은 뭐 좀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해약 환급금의 사항, 필수 기재사항이죠.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적용 금리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금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 그죠? 지급 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급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함정을 파놨네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자,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을 했다. 뭐 경유계약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다음 중 그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 이렇게 계약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아서 관련 기관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느 기관에다가 이걸 제공을 하느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손해보험협회 당연히 제공하고요. 보험개발은 당연히 제공하고요.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다 제공을 합니다. 결제원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금융결제원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문 4개 중에 3개는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서는 안 되죠.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예, 2년 경과 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된 1년이 지난 자. 파산자는 일단 등록이 안 되죠. 근데 복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든 아니면 2년이 지나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복권이 되었어. 그럼 얘는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거 1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자, 만기 이제 출소한 뒤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2년이죠, 2년. 보험금을 유용을 했어요. 유용을 하면 얘는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보험금 유용은 3년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요? 보험대리점을
자, 영이 업종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영이 업종별. 자, 업종이라고 하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죠. 그죠? 그래서 자, 전업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명보험업만, 나는 손해보험업만, 난 재산보험업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업은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영이 업종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전업대리점이냐 겸업대리점이냐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정보 수집. 고객의 니즈 및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하는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는 아니죠. 그죠? 예, 이때는 가입 권유 단계입니다. 가입 권유. 2번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의 실현 단계. 이건 증권 전달. 그죠? 증권 전달 단계죠. 3번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 얘가 계약 체계죠. 계약 체계.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 얘가 이제 정보 수집이죠. 얘가 정보 수집 단계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에서 보험 영업 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자꾸 제가 이게 누르게 되네요.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거의 윤리 문제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모집 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까?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사명감. 그죠? 그게 바로 윤리의식.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제 상담을 하고 상품도 제안하고 뭐 이제 그렇게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문이 긴 내용인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잘라서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의외로 문제는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과 관련된 개념 중 어떤 개념을 설명한 것인가?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 어떤 겁니까? 예, 위태, 사고, 손해 기억나시죠? 그죠? 자, 선박 침몰의 원인인 폭풍우, 건물 멸실의 원인인 화재. 예, 이건 어떤 위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폭풍 화재는 직접 일어난 사고죠, 사고. 그렇죠? 그래서 폭풍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 화재는 사고, 예,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업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과 합쳐야 된다. 이거는 무슨 원칙일까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 아니죠. 얘는 수지상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비례보상의 원칙을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얘가 맞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럼 3번, 4번 뭐가 틀렸을까요? 3번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질 않죠. 개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계약자 전체의 관점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4번 실손보상의 원칙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 원리다.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원리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보험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닌 거 찾는 거네요. 1번 교통사고 신고 의무 완화 등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이용해서 보험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2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3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교통사고를 보험문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4번 혐의 입증의 난해성 및 범죄 실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보험범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도로교통법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전거 음주 운전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죠. 훈시 규정으로 단속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죠.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시 규정이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문제 최근에 자주 보이네요. 2번 중앙선이 없는 보도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된다. 기본 상식이죠. 4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다른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30번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해야죠. 성립한 후에 고지 의무를 해봐야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고지 후에는 이미 다 보험계약이 성립됐고 보험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반드시 성립 전까지입니다. 2번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 의무 당사자 해당이 됩니다. 3번 계약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알릴 의무죠. 위반이 있는 경우 이걸 알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고지의 방법은 구두, 서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서상의 질문표 이게 바로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중복보험 및 공동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공동보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실손보상한다. 얘가 공동보험의 보상 방법이죠. 2번 중복보험의 보상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이죠. 보험 가액. 중복보험의 보상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상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3번 공동보험은 두 군데 이상 보험회사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공동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보상합니다. 4번 중복보험이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 얘는 무효가 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과 보험금 전부의 지급이 권리취득 요건이다. 얘가 핵심 중에 하나죠. 2번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의 권리 이전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보험금을 다 지급을 해야 그때 대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번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예, 일부만 지급했으니까. 청구권 대위라고도 한다.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대위죠.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우리가 청구권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와 청구권 대위는 다른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해상 보세 보험계약 업무 인수, 이거 맞죠? 우수 모집 설계사 지정, 보험범죄 방지 대책 추진 업무, 홍보 활동하고 캠페인 많이 하죠. 예, 순보험료 산출 검증 및 제공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개발원에서 순보험료 산출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3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제3보험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